는 과거에 화산이 분화해서 만들어졌어요. 그중 백두산은 역사 기록을 살펴보면 과거 946년경에 화산 폭발의 크기를 측정하기 위해 0부터 9까지 나타낸 화산 폭발 지수에서 7에 해당되는 대규모 분화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이후에도 여러 번 분화한 기록이 있어요. 기상청에서는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화산 29개를 포함해 전 세계 112개의 화산을 대상으로 화산 분화 활동을 감시하고 있어요. 만약 화산 분화로 우리나라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면 화산재 특보를 발표합니다. 화산이 폭발하면 산불, 산사태, 그리고 화산재에 의한 대기오염 등 여러 가지 재해가 발생할 수 있어요. 화산 폭발 시 우리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대응 요령을 잘 숙지하도록 해요. 기상청과 함께한 저는 과학쿠키였습니다. 쉽고 재미있게 배우는 1분 지진과학교실 1편 지진이란 지구 내부에 급격한 지각변동이 생겨 땅이 흔들리는 현상을 말합니다. 지구의 내부는 내핵과 외핵, 멘틀, 그리고 지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체 상태이지만 유동적인 암석층으로 이루어진 멘틀의 상하부 온도 차이로 인해 멘틀에서는 끊임없이 대류 활동이 일어납니다. 멘틀 위의 지각은 멘틀 대류에 따라 당겨지고 밀려지며 조금씩 움직이게 됩니다. 지각은 10개에서 16개의 판으로 나눠져 있으며 지진은 주로 판이 만나는 판의 경계에서 발생합니다. 대표적인 판의 경계인 환태평양 조산대에서는 큰 규모의 지진과 화산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세계의 지진이 거의 이곳에서 발생하여 불의 골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판의 경계에서는 판이 서로 부딪히거나 밀고 포개지면서 지각 내부에 힘을 축적합니다. 지각의 탄성 한계를 넘어서는 순간 지각의 약한 부분이 급격히 파괴되고 땅이 갈라지고 흔들리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지진입니다. 지구 내부의 에너지가 우리가 살고 있는 거대한 암석 기반의 땅을 움직이고 또 그러한 움직임 때문에 흔들림이 발생한다는 사실이 정말 놀랍지 않나요? 기상청과 함께한 저는 과학쿠키였습니다. 쉽고 재미있게 배우는 1분 지진과학교실 2편 단층과 지진. 단층은 지각이 힘을 받아 버티지 못하고 끊어져 서로 어긋난 지질 구조를 말하는데 이는 탄성 반발설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스티로폼을 양쪽에서 힘을 주어 밀다 보면 결국 부러지면서 소리와 진동을 느낄 수 있는데요. 암석도 장기간에 걸쳐 주변의 압력에 의해 서서히 변이 없을 만큼 힘이 축적되면 지층이 끊어지고 단층이 됩니다. 단층이 발생할 때 지진을 동반합니다. 지진을 일으키는 에너지가 발생한 내부 지점을 진원이라고 하며 진원에서 수직으로 지표면과 만나는 지점을 진앙이라고 합니다. 진원에서 발생한 지진파가 사방으로 전파되어 지표면이 흔들리면 사람들이 인지할 수 있는 지진이 됩니다. 단층은 단층면 기준으로 두 암석의 상대적인 움직임에 따라 크게 4종류로 나뉠 수 있습니다. 단층 경사면을 기준으로 위쪽 암석을 상반이라고 하며 단층 경사면의 아래쪽 암석을 하반이라고 합니다. 정단층은 단층의 상반이 내려가는 단층으로 양옆에서 잡아당기는 힘을 받아 형성됩니다. 역단층은 상반이 올라가는 단층으로 양옆에서 미는 수평적인 압축력이 작용하여 형성됩니다. 주양이동 단층은 단층면을 따라 수평으로 이동한 단층이며 수직 단층은 위아래로 힘을 받아 생긴 단층입니다.
단측면의 기울어진 면과 수평면이 만나는 선을 주향선이라고 하며 선이 가리키는 방향을 주향이라고 합니다. 경사는 단측면이 수평면에 대해 기울어진 각도를 나타내며 수평면 아래쪽 각도를 측정합니다. 현재 한반도에도 여러 단층이 존재하는데 기상청에서는 지하 단층 구조 정보를 파악하고 단층에 대한 조사 연구를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층을 살펴보면서 가장 흥미로웠던 점은 한반도 내의 여러 단층 구조 정보를 파악하고 이에 따라 한반도에서 발생하는 지진의 성격을 분석할 수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기상청과 함께한 저는 과학쿠키였습니다. 쉽고 재미있게 배우는 1분 지진과학교실 3편 지진파란? 지진파는 지진에 의해 발생하는 파동으로 이를 분석해 지진의 위치와 크기 등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지진파는 진원에서 시작해 지각 내부를 통해 전달되는 실체파와 지각의 표면을 따라 전달되는 표면파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실체파는 P파와 S파로 나눌 수 있는데요. P파는 가장 먼저 도착한다는 의미인 프라이머리 웨이브에서 유래했으며 전파 속도는 6에서 8km/s입니다. S파는 두 번째로 도착해서 세컨더리 웨이브라고 부르며 전파 속도는 3에서 4km/s입니다. 파의 진행 방향과 운동 방향이 서로 직각이어서 피해가 큽니다. 다음으로는 표면파인 러브파와 레일리파가 지표면을 따라 전파되면서 피해를 입힙니다. 지진 발생 시 P파와 S파의 속도 차이를 이용하여 한 관측소에서 진원까지의 거리를 알 수 있고 각 관측소를 중심으로 진앙 거리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려보면 교차하는 지점이 진앙이 됩니다. 한 관측소에서 반구를 그려 진앙 아래 수직으로 만나는 지점이 진원, 그 거리가 진원 깊이가 됩니다. 큰 규모의 지진은 지진 발생 전후 진원 부근에서 여러 번의 지진이 발생합니다. 전지는 큰 규모 지진의 전조로 본진 전에 발생하는 비교적 작은 지진을 말하며 본진은 진원 부근에서 발생하는 규모가 가장 큰 지진을 말합니다. 여진은 본진 뒤에 발생하는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지진입니다. 본진 발생 후 단층 주변에 남아있던 판성에너지가 방출하면서 일어나며 본진의 규모에 따라 여진의 규모와 발생 기간은 비례합니다. 9.12 경주 지진 때 규모 5.1의 전진이 먼저 발생한 후 규모 5.8의 본진이 그리고 다음 날까지 규모 1에서 3의 여진이 계속 발생했습니다. 지진파로 알고 있는 P파와 S파를 실체파 그리고 러브파와 레일리파를 표면파로 분류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기상청과 함께한 저는 과학쿠키였습니다. 쉽고 재미있게 배우는 1분 지진과학교실 4편 지진계 지진계란 지진의 규모와 위치 등을 분석하기 위한 장비로 지진이 발생할 때 전파되는 지진파를 기록합니다. 지진계는 진자운동을 이용하여 집안의 진동을 측정합니다. 틀에 설치된 용수철에 추를 매달아 추의 움직임을 측정하는데 집안이 흔들리면 틀도 함께 진동합니다. 하지만 추는 관성에 의해 정지한 상태로 있으려 하기 때문에 집안의 상대적인 움직임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종이에 둘러싸인 회전통이 천천히 돌아가면서 진동을 기록하는 아날로그 지진계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아날로그 정보는 저장과 전달하는 과정에서 손실되거나 변형될 가능성이 크고 가공이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에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디지털 방식의 지진계로 발전했습니다. 디지털 지진계는 용수철의 끝에 추 대신 자석을 매달고 자석 주변에 코일을 감아 자석이 진동하면 전류가 발생하는 전자기 방식을 이용합니다. 집안 진동을 전류로 변화한 것으로
자석의 진동 속도에 비례하여 진동이